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요, 진짜 한편의 금융 스릴러 같아요. 미국 정부가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할 날이 다가오는데, 글쎄, 정부 통장 잔고가 거의 바닥이라는 거예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좀 보세요. 무려 1조 1천억 달러. 이게 뭐냐면요. 2025년 8월, 10월, 11월 딱 이 세 달 동안 미국 정부가 쓸 돈이 벌 돈보다 이만큼 더 많을 거라는 예상치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질문이죠. 이 돈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이 돈을 빌려줄 사람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죠. 자, 그럼 조사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요, 문제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정부의 메인 통장부터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TGA, 재무부 일반 계정이라는 건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미국 정부의 주 거래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도 통장 잔고가 0원이 되면 큰일 나잖아요. 정부도 똑같습니다. 이게 바닥나면 정부가 그냥 멈추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지금 정부 통장에 4,180억 달러 정도가 있는데 8월에만 4천억 달러 적자가 예상되고요. 와,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10월, 11월에는 합쳐서 7천억 달러의 적자가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뭐 잔고가 순식간에 사라질 판이죠. 그럼 이 텅 빈 통장을 대체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방법은 사실 하나뿐이에요. 바로 국채. 그러니까 나랏빛 문서를 팔아서 돈을 빌리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 국채를 사줄 만한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용의 선상에 오른 후보들입니다. 이 정도 돈을 움직일 수 있는 말 그대로 금융계의 큰 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과연 이들 중에 누가 구원투수가 되어줄까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후보들을 한 명씩 살펴보면서 누가 돈을 낼 수 있는지 따져보죠. 과연 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사줄 사람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용의자, 바로 외국 정부나 해외 투자자들입니다. 이들이 이 새로운 빚을 다 사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탈락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국채를 사주긴 하는데 그 액수가 우리가 필요한 1조 달러에 비하면 정말 턱없이 부족해요. 이걸로는 어림도 없죠. 자, 그럼 두 번째 용의자, 바로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연준이 국채를 가장 많이 사주는 큰 선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 연준은요, 국채를 사주기는커녕 오히려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가지고 있던 채권을 시장에 팔고 있다는 거죠. 이걸 양적 긴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연준은 우리 편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꾼에 가까운 셈입니다. 자, 세 번째 후보는 머니마켓 펀드, MMF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현금이 쌓여 있거든요. 혹시 여기에 희망이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여기도 이미 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MMF에 있던 여유 자금은 이미 연준의 영래프라는 곳에서 빠져나와서 국채를 사는데 거의 다 쓰였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MMF에서 새로운 돈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이 후보도 탈락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 현금 후보입니다. 바로 은행에 있는 예금이죠. 규모는 무려 3조 4천억 달러나 되는데 분석에 따르면 이 돈도 움직이기 어렵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돈 대부분은 우리가 월급 받고 카드값 내는 것처럼 당장 써야 하는 돈이거나 기업들이 운영비로 써야 하는 돈이라는 거죠. 이걸 빼서 국채를 사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요. 돈이 나올 만한 곳이 다 막혀버렸네요. 정말 막다른 길에 몰린 기분인데요. 그럼 도대체 정부는 어디서 돈을 구해야 하는 걸까요?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죠? 이 1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춘 마지막 자금 출처가 이제 서서히 드러납니다. 이 분석 자료가 내놓은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좀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어떤 시나리오냐면요. 첫째, 주식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불안해진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아서 안전한 곳으로 돈을 옮기려고 하겠죠. 셋째,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바로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미국 국채로 몰려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이렇게 갑자기 생긴 국채 수요가 정부의 부족한 돈을 채워준다는 거죠. 결국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려야만 정부의 돈 문제가 해결된다는 조금은 섬뜩한 결론입니다. 그런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겠죠.
분석에서도 다른 몇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하긴 하는데요. 이 방법들에는 전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바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2025년 말이 되어야 가능할지 모르는 은행 규제 완화라던가 2026년에나 기대해 볼 수 있는 연준의 정책 변화, 아니면 더 먼 미래의 이야기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성장 같은 것들이요. 보시다시피 당장 내년에 닥칠 위기를 해결하기엔 너무 먼 이야기들이죠.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과연 정부의 이 어마어마한 청구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식시장의 하락 같은 고통이 꼭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한 어떤 새로운 방법이 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이 거대한 금융 퍼즐의 핵심이 바로 이 질문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